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구심점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지요. 바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인데요. 국민의힘 속내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먼저 전한길 씨 최근 발언들부터 만나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포괄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우리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무려 29차례 탄핵,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조한 변호사님. 네. 제가 방송 직전에 봤더니요. 전한길 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8만입니다. 118만. 불과 한 달 전에 5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뭐 많긴 했습니다만 급속도로 120만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관심의 동력은 바깥에서 보시기에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극우라고 하고요. 저는 극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 정치 세력이나 있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민주당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진보 진영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보수 진영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구치소로 접견한 것도 어찌 보면 이러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소위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그분들의 호응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을 그냥 극우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무시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내는 목소리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단순히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사회에 없는 세력, 없는 목소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실체는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가 있는 뭐 어떠한 구체적인 세력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세력, 어떠한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한길 씨로 대표되고 있는 어떤 유튜브 구독자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저는 같은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또 이분들의 오해를 어떻게 또 풀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 부대변인님? 특히 지금 2030 청년층에서 전한길 씨가 이제 한국사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청년층일 테고, 그 청년층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 지금 탄핵 집회의 핵심 인물로, 탄핵 반대 집회 핵심 인물로 떠오른 상황. 2030의 호응도가 높은 건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화면 보면은요, 저 보기 좋아 보입니까? 저는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저런 것에 호응하고 있는 2030 세대들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커뮤니티나 보니까 전한길 씨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하는 2030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시험 공부는 안 시켜주고 지금 저렇게 이제 계몽령 운운한다고 실망하는 저는 2030이 많은 것도 저는 봤거든요. 물론 전한길 씨가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저렇게 호소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저희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주변에서 하도 전한길 하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44분 영상을. 그런데 정말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분이 정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삭감되고 증대되는 거 알고 저러시나? 탄핵의 절차 아시나?
그리고 주장만 있고 좀 근거가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어떤 큰 흐름이라는 것에 있어서 존중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의 목소리가 공감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한길 씨 내용 보셨다니까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한길 씨가 원래 톤이 굉장히 높은 게 본인의 캐릭터더라고요. 원래부터 저렇게 이제 좀 과한 몸짓 이렇게 하시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한길 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고 정리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전한길 씨가 참석했던 그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이에요.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 문제를 전한길 씨가 제기한 뒤에 헌재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올라와서 또 경찰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저 댓글은 지금은 삭제가 된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를 극우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전한 씨가 또 반발하는 모습도 있고요. 저런 댓글이 또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굉장히 또 공유를 하면서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다시 검증이 되어가면서 팩트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빅스피커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뒤엉켜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성이 앞서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을 때 성난 군중들이 왔었고 그때 이빠른 얘기했던 공화당 정치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옳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 성난 지지층의 그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해주기 위해 터트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고 저분에 의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보수 지지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감성의 영역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맞는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저분의 얘기를 감성을 자극하거나 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저기 가서 댓글도 달고 호응해주고 이런 분들도 결국은 맞는 얘기, 팩트를 찾아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팩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분의 의견이라는 거는 지금 성난 보수 지지층의 마음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헌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심 이런 차원에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의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 국가기관의 의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